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요. 자식 집에 반찬 싸서 가는 게 이제는 거의 사랑의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며느리가 바쁠 텐데 손주 밥은 잘 챙겨 먹을까? 그런 걱정이 들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며 나물이니 고기며 국이니 이것저것 꺼내놓고 챙기다 보면 어느새 부엌엔 반찬통이 가득 쌓여 있죠. 그 반찬통마다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고 정성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돌봄이라는 마음입니다. 허리가 아파도 밤을 새워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마음 하나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다음날 새벽부터 가방을 싸죠. 무거운 반찬 봉투를 들고 버스에 오르거나 차에 가득 싣고 자식 집으로 향하는 길. 그 길엔 늘 설렘이 있습니다. 이번엔 좋아하겠지. 저번에 맛있다고 했던 거 더 많이 만들어야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왔어? 하는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저 행복합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그런데요. 요즘 자녀 세대는 그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고맙긴 한데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속으론 서운하지만 겉으론 웃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엔 조금만 가져올게. 하지만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묘하게 무겁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부담으로 느껴지는 걸까? 그저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자식은 오히려 거리를 두려 할까? 이건요, 당신의 사랑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시대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전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였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바로 달려가 도와주고 말 안 해도 반찬 싸서 보내주고 그게 미덕이었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는 부모, 내 방식과 공간을 존중해주는 부모. 그게 진짜 고마운 부모라고 느낍니다. 사랑의 본질은 같지만 표현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왜 결혼한 자녀에게 반찬을 주면 고마움보다 부담이 먼저 생기는지, 왜 정성껏 만든 음식이 관계의 벽이 되어버리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반찬 대신 무엇을 주어야 자식의 마음이 다시 열리는지를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사랑이 오해받지 않고 부담이 아닌 그리움으로 남는 길을 함께 찾게 될 겁니다. 어쩌면 언젠가 자식이 먼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요즘 왜 안 오세요? 요즘 엄마 반찬이 그리워요. 그 말을 듣는 날 당신의 마음은 분명 미소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사랑이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계속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준비한 반찬이 왜 자식에게는 부담이 될까요? 이건 정말 억울한 일처럼 들립니다. 나는 정성껏 만들었을 뿐인데 그게 왜 부담이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결혼한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늘 바쁘게 사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반찬을 챙겨 다니셨죠. 김치, 장조림, 나물, 찌개까지. 냉장고 한 칸이 꽉 찰 정도로요. 얘들 고생하니까 내가 해줘야지.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너무 고마운데요. 이번 주엔 반찬 조금만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것도 아직 다 못 먹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어머님은 핸드폰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내가 해주는 게 싫은 걸까? 그날 밤 그분은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요즘은 그게 잘못된 건가 봐. 여러분,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세대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요, 부족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챙겨주는 사랑, 내가 먼저 나서는 사랑이 가장 큰 미덕이었죠. 하지만 요즘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존중받는 사랑을 원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보다 기다렸다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 세대에게 도움은 사랑이었지만 요즘 세대에게 도움은 요청이 있을 때만 고마운 겁니다. 그 차이 하나가 오해를 만듭니다. 부모님은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부탁하지 않았는데 왜 계속 해주시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사랑은 같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자식은 점점 전화를 줄입니다. 이번 주엔 또 뭐 가져오시겠지. 인사도 못 드렸는데 죄송하네. 그 미안함이 쌓이면 부담이 되고 부담이 쌓이면 거리두기가 됩니다. 부모님은 억울하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감사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바로 정성이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예전엔 사랑을 주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물어보는 것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주엔 내가 뭐 좀 해줄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는 언제든 준비돼 있어. 이 한마디가 요즘 세대에겐 반찬 10통보다 더 큰 감동이 됩니다. 부담이 사라지고 관계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사랑은 줄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주느냐보다 언제 주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에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손이 너무 빠르면 자식의 마음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랑이 고마움으로 전달되려면 여백이 필요합니다. 한 번쯤 멈춰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는 지금 내가 주고 싶은 사랑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아이가 지금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질문 하나면 사랑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자식이 먼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엄마 요즘 왜 안 오세요? 엄마 반찬이 생각나요. 그날이 오면 그건 사랑이 부담을 이긴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 집에 반찬을 들고 가셨는데 며느리나 사위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은 적이요. 아, 또 이렇게 많이 싸우셨네요. 이거 언제 다 먹지? 그 말투는 분명 고맙다는 말인데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미안함과 부담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고마워하면서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내가 오히려 불편하게 한 건가? 그 순간 마음이 스르르 식습니다. 하지만 그건요, 진심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식의 공간이 이미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식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 세대에게 집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곳이고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눈치 보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다가 집에 돌아오면 비로소 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누군가의 손길, 특히 부모님의 손길이 자주 들어오면 그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삶의 리듬에 대한 개입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의도된 게 아니죠.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냉장고가 비어 있으니까 뭐라도 채워줘야지.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집의 질서에 누군가 들어온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침투예요. 자식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반찬통마다 엄마의 정성이 묻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떠오릅니다.
이건 내가 고른 것도 아니고 우리 부부가 정한 메뉴도 아니잖아. 요즘 젊은 부부에게 식탁과 부엌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방식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작은 세상이에요. 식탁 위에 무엇이 놓이느냐, 어떤 식재료를 쓰느냐, 그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우리만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부모님의 방식이 계속 들어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냉장고 열 때마다 엄마 냄새가 나네. 이 말은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을 지키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 존중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청소를 해주셔도 음식을 채워주셔도 그건 고맙다보다 미안하다가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공간에 들어온 손길이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간 경계 침해라고 합니다.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그 경계를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뭐 그런 게 있어. 내가 들어가서 뭐 좀 해주는 게 왜 문제야. 하지만 요즘 세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라도 내 공간만큼은 내 리듬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졌고 사람들이 스스로의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 공간을 심리적 방패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냉장고, 부엌, 식탁은 이젠 단순한 가전이나 가구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일상, 우리 부부의 질서의 상징이에요. 이제는 손이 닿는 사랑보다 손을 거두는 배려가 더 필요할 때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의 공간을 덮지 않도록 이제는 머무름보다 존중의 거리가 사랑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주엔 내가 그냥 전화로 목소리만 들을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 말 한마디가 도와주는 손길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사랑은 꼭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멀리서 기다려주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고 있을 때 그 안에 당신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그건 자식에게 부담의 그림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 물러서 주면 그 빈자리에는 그리움이 자라납니다. 엄마 요즘은 안 오세요? 이상하게 요즘 엄마 손맛이 그리워요. 그 말을 듣는 날, 당신의 사랑이 다시 그 집의 따뜻한 향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간섭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그건 정말 사랑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어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맞벌이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퇴근하면 힘들 텐데 밥은 제대로 먹을까? 손주 밥은 거르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싸서 조용히 들렀습니다. 이번엔 김치도 담그고 고기도 재워왔어.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꺼내 먹어. 그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음엔 저희가 찾아뵐게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어머님은 느꼈습니다. 그 미묘한 거리감을요. 며칠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하긴 하는데 요즘 좀 부담스러워한대요. 냉장고가 너무 꽉 차서 다 못 먹어요. 그 순간 어머님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고마워하면서 왜 부담스럽다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사실 요즘 자녀 세대는 도움을 감시로 오해할 만큼 자율성이라는 감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졌고 누군가의 시선이나 기준 속에 살기보다 스스로의 방식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 속으로 자주 들어오면 그건 돌봄이 아니라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자식인데 뭐가 간섭이야? 내가 평생 키워왔는데 그게 사랑이지. 맞습니다. 그 마음은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의 세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는 여전히 나를 어린애로 보시는구나. 우리가 못 해낼까봐 걱정하시는구나. 이 감정의 어긋남이 바로 간섭처럼 들리는 사랑의 정체입니다. 사랑의 의도는 100% 순수하지만 그 표현이 자식의 자율성을 건드리면 그 순간부터 사랑은 간섭의 언어로 바뀝니다. 이건 사랑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부모가 먼저 움직이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부모. 힘들기 전에 미리 챙겨주는 부모. 그게 최고의 부모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물어보고 움직이는 부모. 부탁받을 때 움직이는 부모. 이게 존중의 시대에 맞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랑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는 타이밍이에요. 먼저 주면 오해가 생기고 요청받고 주면 감사가 생깁니다. 사랑의 온도는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뜨거우면 상대는 숨이 막혀요. 사랑도 공기처럼 필요할 때 스며드는 게 가장 따뜻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의 부름을 기다려라. 그 기다림이 바로 존중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에게 사랑은 즉시 반응하는 손보다 기다려주는 눈빛에 더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네. 이 한 가지 감정이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해드릴게요. 아빠, 이번엔 제가 찾아갈게요. 이때 느껴지는 기쁨은요. 그 어떤 반찬보다도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큽니다. 사랑이 간섭처럼 들릴 때는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그 사랑은 다시 존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존중 위에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손이 먼저 움직이기보다 귀가 먼저 열려야 할 때입니다. 요즘 어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말 한마디가 이 시대의 진짜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반찬을 싸서 자식 집에 다녀온 날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참 뿌듯했던 적. 그래, 오늘도 부모 노릇했다. 얘들 덕분에 내가 살아있는 보람이 있네. 그런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죠. 그날 저녁엔 유난히 밥맛도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잘 먹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살짝 서운함이 고개를 듭니다. 아니,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네. 내가 괜히 신경 쓴 건가? 그런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르쳐 왔고 또 고마워받는 마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아주 작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감사의 의무입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건넨 일이지만 자식은 그 사랑을 매번 감사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감사는 어느새 의무가 되고 의무는 곧 피로가 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강요하면 관계는 조용히 식어버린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주어질 때 가장 따뜻하고 감사도 자발적으로 나올 때 가장 진실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예상된 행동이 되고 감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반응이 되면 그건 진심보다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 집에 반찬을 싸가지고 가셨습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이번 주도 잘 먹을게요.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좋았죠.
그래서 다음 주엔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며느리의 목소리에 약간의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너무 많아요. 아직 지난 것도 다 못 먹었어요. 그날 밤 어머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이게 왜 부담이 된 걸까? 그런데요, 그건 사랑이 너무 자주, 너무 당연하게 반복됐기 때문이에요. 자식의 입장에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에도 또 오시겠지. 인사도 못 드렸는데 어떡하지? 감사 인사 또 잊었네. 엄마가 섭섭해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쌓이면 고마움은 점점 줄고 죄책감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결국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전화 횟수가 줄고 문자 답장이 느려지고 방문이 줄어듭니다. 부모는 요즘은 애들이 바쁘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감당하기 벅찬 무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리듬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부모님은 주고 싶을 때를 기준으로 움직이지만 자식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느낍니다. 이 리듬이 어긋나면 감동은 부담으로, 고마움은 피로로 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는 걸 멈추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번 주엔 내가 안 싸도 괜찮지? 필요하면 꼭 말해.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말 속에는 내 삶을 믿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게 해주는 사랑. 그게 요즘 세대에게 가장 편안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는 주는 사람, 자식은 받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 앞서가면 자식은 한 발 물러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한 발 멈추면 자식은 다시 다가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결과는 정말 다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 감사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게 지금 시대의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는 여전히 나를 믿어주는구나. 아버지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네. 그 한마디의 신뢰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랑은 많이 주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가장 오해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식의 부부관계 사이로 무심코 들어갈 때입니다.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 마음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수함이 때로는 자식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듭니다. 한 어머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며느리가 워낙 바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항상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고생할 텐데라는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반찬을 싸서 가져가셨죠. 예고도 하고 늘 조심스럽게 다녀오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하는데요. 이번 주엔 조금만 쉬세요. 냉장고가 꽉 차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주는 게 불편한 걸까? 내가 너무 자주 간 건가? 마음 한켠이 서운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해준 게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될까? 하지만 사실 며느리의 마음에도 죄송함과 미안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 앞엔 반찬 봉투가 놓여 있고 냉장고를 열면 반찬통이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어머니가 또 오셨구나. 감사한데 버리면 죄송하고 먹자니 또 부담스럽고 다음엔 뭐라도 준비해드려야 하나. 그리고 옆에서 그걸 본 남편은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마음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속으론 압니다. 아내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아주 작은 긴장이 생깁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부담스러워하고 아들은 어머니의 정성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 사이에서 남편은 중간에 끼인 듯한 답답함을 느끼죠. 이건 단순한 반찬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사랑이 더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 방식이 부딪히는 세대의 간격이에요. 며느리는 고맙지만 우리도 이제 우리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도와주려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그 사이에서 생기는 오해는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달라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의 거의 모든 세대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세대는 함께하는 사랑을 배웠고 요즘 세대는 존중받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 자주 닿는 걸 그들은 침범으로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의 의도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감정으로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감정의 리듬이 어긋나면 사랑은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사랑보다 지켜봐주는 사랑, 챙겨주는 손보다 믿어주는 눈. 그게 요즘 세대에게 통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이번 주엔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버지, 이번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식사 준비 다 했어요. 이 말이 들리는 순간 그건 당신의 사랑이 간섭이 아닌 그리움으로 변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사랑을 줄 때보다 사랑을 멈출 때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그 멈춤 속에 진짜 존중이 자랍니다. 사랑은 멀리서 바라볼 때 더 단단해지고 기다려줄 때 더 깊어집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요즘 세대가 느끼는 최고의 부모의 사랑입니다. 한 발 물러서 주세요. 그 한 걸음의 여백이 자식 부부에게는 숨 쉴 공간이 되고 당신에게는 존중받는 사랑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 결국 하나의 주제로 모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같지만 그 표현의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많이 주는 사랑이 정답이었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자식이 먹을 게 없어 고생하던 시절에는 반찬 한 통이 생명의 끈이었죠. 그건 부모의 존재 이유였고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주는 사랑보다 기다려주는 사랑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내가 널 믿고 내 인생을 존중한다. 이 한마디가 요즘 세대에게는 천마디 반찬보다 깊게 와닿는 사랑이에요. 이제 반찬 대신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존중입니다. 이제 자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존중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에요. 둘째, 격려입니다. 요즘 세대는 외롭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비교와 경쟁 속에서 늘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러워. 이 짧은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해준 반찬보다 이 한마디가 더 따뜻한 밥이 됩니다. 셋째, 함께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음식을 대신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오늘은 같이 산책할까? 우리 차 한잔할까? 그 짧은 시간 속에 자녀는 부모의 온기를 다시 느낍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점점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손으로 하는 사랑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랑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반찬을 잠시 내려놓고 대신 존중과 격려, 그리고 따뜻한 기다림을 건네보세요. 그 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언젠가 자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엄마, 요즘 반찬 안 가져오세요? 이상하게 요즘 엄마 반찬이 그리워요. 그때 당신의 사랑은 부담이 아닌 그리움으로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점에서 마음이 공감되었는가? 그 댓글 하나하나가 이 시대의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꿀 뿐이에요. 과거엔 손이 먼저 움직였다면 이제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질 때 가족의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자녀는 이렇게 느낄 겁니다.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제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진짜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부모의 마음을 녹여줄 겁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주는 것보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